저는 이 공식을 외운 적도 없고 제가 과외를 하거나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 번도 이렇게 외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참 많은 공식을 외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삼각함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제일 이해를 못하면서 외우는 공식 중에 뭐가 있냐면 각변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맨날 헷갈려하고 하는데, 저는 이 공식을 외운 적도 없고 제가 과외를 하거나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 번도 이렇게 외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식으로 외우잖아요. 그럼 6개가 돼요. 무슨 공식이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여기가 세타일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사인 2분의 n파이 플러스 세타가 됐을 때,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됐을 때,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됐을 때는 뭘로 바뀌니?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이용해서 얘기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죠.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나눠서, 홀수일 때는 사인이 코사인으로 가고 코사인이 사인으로 가고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가고, 그리고 부호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여기 있을 때 올사탕코로 해서 그게 해당이 되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외우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복잡하고 어렵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 이런 문제는 저는 하나도 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고 여러분이 조금만 연습을 하면 전혀 외울 필요가 없어질 뿐더러 1년 후에 봐도 2년 후에 봐도 10년 후에 봐도 까먹지 않고 지금처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자,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가 있어요. 얘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써서 이용해봐라, 각변환 공식을 써서 간단하게 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원래는 어떻게 푸냐면 2분의 n파이에서 n이 3이니까 얘는 그래, 코사인으로 바꿔야 돼. 코사인 세타 바꾸어. 그런데 올사탕코 해서 코사인이니까, 코사인이었으니까 이거는 원래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구나. 왜냐면 여기서 코사인만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헷갈리지 않나요? 올사탕코가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다 헷갈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공식을 쓰다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고 확신이 없게 되고 쉽게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국 이런 문제는 사인이 뭐야, 코사인이 뭐야, 탄젠트가 뭐야, 이런 것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전혀 헷갈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점의 좌표를 제가 x, y라고 하고요. 여기를 제가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사인 세타는 뭐죠?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뭐죠?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뭐죠? x분의 y죠. 자, 이게 2분의 3파이만큼 회전을 했어요. 자, 하나, 둘, 셋. 여기가 r이고 요 길이가 x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 길이는 y가 됩니다.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죠? 바로 y, 마이너스 x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사인 값은 뭐가 될까요?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의 사인 값은 뭐가 되냐면 r분의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러면 얘는 결국 뭐랑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렇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제가 했던 방식은 어디에도 해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탄젠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를 했다고 해보세요. x좌표는 y좌표니까 y분의 마이너스 x가 될 거예요. 얘는 뭐가 되죠? 뒤집혔네? 그럼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해해서 푸는 방식은 얘가 몇이든, 얘가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방식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는 단계를 뛰어넘고 외우겠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사인일 때랑 코사인일 때는 얘가 2분의 3파이, 2분의 n파이일 때 n이 홀수면 어떻게 되고 짝수면 어떻게 되고 얘가 어느 사분면에 있었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확신도 없고 흔들리게 되는 거죠. 사인이 뭐지? 이때 x좌표랑 y좌표가 있을 때 이 반지름 r이라고 하면 r분의 y는 사인, r분의 x좌표는 코사인, x분의 y는 탄젠트 세타.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삼각함수의 정의만 활용하면 뭐든지 다 유니버설하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외우는 걸 막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늘 하는 얘기는 뭐죠? 이런 단계, 공식 없이 할 수 있는 단계를 뛰어넘고 다음으로 가면 여러분들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해야 된다?
8번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해 없이 암기하면 8번을 반복해야 우리 머리에 박히니까요. 하지만 이런 걸 한 번 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잊지 않고 이걸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의 예지만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를 배울 때에도 정말 많은 공식을 외우지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외우는 공식을 최소화하는 게 여러분의 공부 시간을 아끼고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식을 쉽게 꺼내 쓸 수 있도록 공부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외우는 공식들을 최소화하면서 쉽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